제임스 완 사단이 제작하는 컨저링 유니버스는 볼만한 공포 영화의 대명사와도 같았습니다. 컨저링이 그랬고 컨저링 2가 그랬습니다. 에나벨도 인기였죠. 데이비드 F. 샌드버그와 제임스 완이 제작하는 공포 영화들은 언제나 수준 이상의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저는 에나벨 인형의 주인도 재미있게 봤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연출은 식상해지고 클리셰 범벅의 영화들이 쏟아진다는 느낌을 서서히 주기 시작한 거죠. 같은 공장에서 같은 생산 라인에서 찍어낸 같은 제품에 페인트만 다르게 칠한 인상을 주게 된 것이죠. 그러한 컨저링 유니버스의 실패를 드러낸 작품이 바로 더 넌입니다. 시리즈 최고의 인기 악령이었던 수녀 귀신 발락을 소재로 해서 한 편의 코미디를 찍어낸 대단한 작품이었죠. 발락은 주인공들을 겁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착한 악령이었고, 발락을 퇴치하는 이야기는 판타지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행동은 B급 공포 영화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용서가 안 될 정도로 개연성이 없었죠. 이번 영화 요로나의 저주는 슬프게도 더 넌과 유사한 영화입니다. 더 넌과 비교를 해야 할 정도로 안타깝게 무너진 영화이기도 합니다. 물론 더 넌보다는 아주 조금 정도는 나은 것 같습니다. 발락은 유명한 악령이었고 요로나는 신인이잖아요.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무래도 신인에게 좋은 평가를 해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공포 지수에 있어서는 더 넌과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놀라게 하는 장면은 있지만 잘 만들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 영화를 스크린X로 봤습니다. 아직 스크린X가 대중적이지 않은 것인지 저는 영화관에서 혼자 이 영화를 봐야 했습니다. 낮이었고 평일이었기 때문이겠죠. 덕분에 영화를 정말 120%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관에서 혼자서 요로나의 저주를 보니 더 깊게 집중할 수 있더군요. 간혹 오전이나 낮에 영화를 보다 보면 이렇게 혼자서 관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영화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혼자서 밖으로 나오니 CGV에서 일하시는 분이 무섭지 않으시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공포 영화를 혼자 보는 것이 여간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스크린X로 공포 영화를 보면서 꽤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스크린X의 가능성을 널리 보여줬던 것은 보헤미안 랩소디였죠. 저는 오히려 공포 영화가 스크린X의 포맷에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공포 영화 같은 경우엔 옆에서 뭔가 튀어나올 것 같다는 인상을 주는데, 스크린X는 정말로 옆에 화면이 생기고 그곳에서 귀신이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요. 마치 사방에 악령이 포위하고 있다는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요로나의 저주는 잘 만든 작품은 아니지만 공포 영화와 스크린X의 조합이 훌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로 언급될 수는 있을 것 같더군요. 더넌과 좋은 승부를 벌일 수 있는 형편없는 공포 영화, 정감 가는 얼굴의 악령이 치명적인 개그를 선보이는 등장인물보다 매력적인 영화. 요로나의 저주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요로나의 저주는 시작부터 요로나의 기원과 관련한 장면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물 웅덩이에 익사시키고 있는 끔찍한 장면이죠. 그리고 화면이 전환되며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애나는 스라의 아들 크리스와 딸 사만다를 두고 있는 여성으로 얼마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애나는 아동보호국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경찰 한 사람을 대동해서 패트리샤를 만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영화는 흔해 터진 클리셰들로 진행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호러 영화의 규범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컨저링 시리즈의 클리셰들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 동안 별다른 변화나 발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언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방에 가둬놓은 패트리샤, 방문에 그린 눈 모양의 문양들, 방문을 열 때의 구도와 동작이 모두 익숙한 것들이죠. 패트리샤의 아이들은 아동보호국이 신병을 확보해 병원에서 보호하게 됩니다. 당연히 모두가 기대하는 것처럼 요로나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 영화의 유일한 피해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패트리샤의 두 아이죠. 요로나는 두 아이들을 기습해서 그들을 익사시켜 죽입니다. 불 꺼진 병원의 복도와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귀신은 그리 잘 어울리는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요로나가 등장할 때마다 등장하는 연출의 방식이 지나치게 일관됩니다. 방향은 늘 위쪽이죠. 보통 공포 영화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시선을 한쪽으로 유도하고 카메라가 시선을 받으며 이동하다 반대편의 빈 곳에서 점프 스케어가 튀어나오는 방식을 흔하게 사용하는데, 요로나의 저주에서는 늘 위에서 물이 뚝 떨어지면 아이들이 아래를 보고, 카메라가 잠시 낮추었다가 아이들이 뭔가를 깨닫고 위를 올려다보면 요로나가 끄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게 2번 이상 반복되기 시작하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패턴을 금방 익히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패턴식 공포가 먹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 상상하는 것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요로나가 괴성을 지르며 무서운 얼굴을 보이는 것은 일종의 폭죽 같은 것이고,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위에서 물이 뚝 떨어졌을 때 다음에 일어날 상황을 상상하면서 내면화된 공포에 휩싸이는 거거든요. 문제는 반복된 패턴이 이 생생한 상상의 공포를 시들게 만들고, 상상보다 무섭지 않은 요로나의 비주얼이 점차 공포를 시시하게 만든다는 부분일 겁니다. 병원에서의 장면은 평범하지만 제법 인상적이었고, 패트리샤의 아이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애나에게 패트리샤가 저주를 퍼붓는 장면은 솔직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애나를 따라온 크리스가 요로나와 조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로나는 우는 여인이죠. 멕시코의 유명한 괴담이기도 합니다. 여인의 한 맺힌 울음소리와 귀신의 이미지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온갖 귀신들의 귀곡성이 유명하고, 귀신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머리를 풀어헤친 여성 귀신이죠. 게임 레프트 4 데드에 등장하는 위치도 울고 있는 여성 감염자이기도 하고, 픽사의 애니메이션 코코에서 후반부에 이멜다가 혼자 부르다가 델라크루즈와 듀엣을 하는 곡도 라 요로나입니다. 요로나의 울음은 크리스를 현혹시켰고, 크리스는 요로나에게 팔을 잡혀 요로나의 저주에 당합니다. 이후 차로 도망친 크리스가 요로나의 습격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장면이 이 영화의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차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요로나와 어떻게든 저지하려는 크리스의 보이지 않는 사투가 인상적이었죠. 요로나가 행하는 저주는 주로 팔을 잡아서 화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화상을 입고 나면 요로나의 목표가 되고 요로나가 보이게 됩니다. 딸 사만다가 요로나의 저주에 당하고 풀장 근처에서 비닐 우산을 통해 요로나를 보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는 이렇게 세밀한 부분에서 요로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겁을 주는 장면을 열심히 배치했습니다. 영화에서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들은 병원의 복도 장면, 크리스와 요로나의 차 침입 장면, 사만다와 요로나의 풀장 장면 정도인데, 이 장면들은 모두 요로나가 직접 등장해서 공포를 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들이 다 나와도 영화는 절반밖에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애나가 빙의된 크리스를 보고 요로나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급격하게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지루하게 변모하게 됩니다. 전반부의 흐름은 괜찮았지만 후반부는 영락없는 더 넌 수준이죠. 보여줄 만큼 보여줬기 때문에 요로나의 등장은 이제 무섭지 않게 됩니다. 패턴은 공개되었고 무서운 얼굴도 보다 보면 정감이 갑니다. 후반으로 가면 하얗게 분장한 얼굴을 세세하게 뜯어볼 수 있도록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는데, 꽤 잘생기게 분장했어요. 묘하게 원피스에 나오는 알라바스타의 페로라는 캐릭터를 닮았습니다. 게다가 이 요로나라는 귀신이 하는 짓도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데 공격을 중간에 멈추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너무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사만다가 목욕을 할 때 요로나가 습격한 장면을 보면 요로나는 사만다 머리를 조심스럽게 감겨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무서워야 하는 장면인데 보고 있으면 우스꽝스럽습니다. 일단 사만다의 입장에서 뒤에 엄마가 왔는지 착각하게 만들려면 욕조를 커튼으로 가리던지 해서 사만다의 시야를 제한해야 하는데, 사만다의 욕조는 사방이 탁 트인 곳에 덜렁 있습니다. 사만다는 엄마가 들어오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게다가 요로나는 조심스럽게 사만다의 머리를 감겨주고 있고 밝은 화장실에서 대놓고 등장하니 무서워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다가 애나가 문 잠그고 애들 재우면 순순히 포기하고 물러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애나는 도움을 얻기 위해 페레즈 신부를 찾아가고, 페레즈 신부는 성당에 나서려면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며 라파엘이라는 퇴마사를 소개해줍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페레즈 신부를 잊어버렸을 것 같은 관객들을 위해 너무나 친절하게 에나벨 장면을 넣어줬어요. 이 직접적이고 친절한 설명에 저는 실소가 터졌습니다.
굳이 그걸 직접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때로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암시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좋은 연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라파엘이 나오면서 이야기는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라파엘이라는 아저씨가 진지한 얼굴로 아재 개그를 하는 통에 공포 영화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인데 공포 영화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캐릭터의 주요 대사인 짜잔도 문제입니다. 따라 정도의 억양인데 이 아저씨가 저 따라를 하는 타이밍이 이상하게 어긋나서 괜히 웃기는 거죠. 이 아저씨는 공포 영화에서 개그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라파엘이 요로나를 막기 위해 집으로 와서 식사와 함께 준비한 것은 나홀로 지배를 떠올리게 만드는 트랩들입니다. 요로나를 막기 위한 촛불들, 십자가, 성수, 나무 열매 등을 준비했죠. 요로나에게 성수를 뿌리니 괴로워하고 나무 열매를 문지방에 놓으니까 요로나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때 영화는 무리수를 던집니다. 사만다의 인형을 문 밖으로 놓고 사만다가 굳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가장 크게 답답해지는 장면이고 너무 흔한 클리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패트리샤의 등장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애나의 집에 찾아온 패트리샤가 라파엘을 총으로 쏴버릴 때 저는 빵 터졌어요. 아니 대체 라파엘 아저씨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총으로 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놓고 애나의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니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애나를 도와주는 패트리샤의 급격한 캐릭터 변화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 요로나는 아이들을 잡기 위해 다락방까지 들어왔지만 애나의 십자가 일격에 사망하고 맙니다. 요로나를 잡기 위해 라파엘이 성수도 뿌려보고 열매도 써보고 요로나가 들어간 풀장의 물을 성수로 변환하는 마법까지 사용했지만 애나가 휘두른 십자가 한 방만도 못했습니다. 물리 공격에 내성이 없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애나가 십자가로 가슴을 찌르니 소멸했다는 부분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넌의 발락보다도 심각하죠. 적어도 발락을 무찌르려면 아이템을 찾고 조합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요로나는 무기로 찌르니 바로 소멸하는 무슨 잡몸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어요. 게다가 상처가 그리 깊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찔렸어도 바로 병원에 가면 살 수 있을 정도의 부상 아니었나요? 쿡 찌르니 소멸한다는 부분에서는 버피와 뱀파이어에 나오는 잡몹 뱀파이어들 같습니다. 버피가 말뚝으로 쿡쿡 찌르면 다 소멸하죠. 영화는 마치 더넌에서 본 것과 비슷한 방식의 결말을 냅니다. 라파엘은 총을 맞았지만 붕대로 대충 감은 채 택시 타고 떠납니다. 세상에 병원은 안 가나요? 영화 최대의 문제는 바로 요로나라는 귀신일 겁니다. 아이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놓고 다른 아이들을 잡으러 다닌다는 설정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라파엘이 순수한 악 그 자체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우습더군요. 순수한 악 그 자체라고 하기에 요로나는 그 기원에 있어서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무슨 고대의 악마도 아니고 남자가 바람펴서 원한을 품어 자기 아이들 죽이고 후회해서 귀신이 된 삼류 귀신에게 순수한 악 그 자체라는 타이틀은 과하죠. 요로나의 저주는 식상한 영화입니다. 컨저링 유니버스의 너무 뻔한 클리셰들의 향연이기도 하거니와 연출의 측면에서는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한 맺힌 여자가 귀신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지겹습니다. 현재 극장가에 딱히 강한 경쟁작이 없는데도 요로나의 저주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식상함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메뉴를 바꿀 때도 되지 않았나요? 요로나의 저주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3점입니다. 그래도 더넌보다는 좋았어요. 공통점은 발락이나 요로나나 사람을 뒤로 붕붕 날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발락은 입이나 쩍쩍 벌리지만 요로나는 쳐다만 봐도 날아갑니다. 저는 한 번도 날아가는 장면이 무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초능력이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아닐까요? 라이넬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